네, 안녕하세요. 호떡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제 플랫폼은요, 학생 활동 종합 플랫폼, 부제로는 스쿨 스토리 스튜디오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요, 우선, 사실 시작은 생기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기부를 이제 AI를 활용해서 많이 작성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중요해진 건 어느 정도 AI가 생기부를 잘 작성하게 됐습니다. 프롬프트를 적당히 잘 넣으면 이제는 거의 이제 내 글인지 혹은 AI가 작성한 건지 모를 정도로 잘 작성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중요해진 건 사실 아이들의 활동 내용을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만 잘하고 1년 내내 아이의 관찰 기록만 잘 남겨놓으신다면 마지막에 생기부를 뽑거나 혹은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건 AI로 어느 정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 물론 검토는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인 초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AI가 잘 뽑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생각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 그럼 아이들의 유의미한 활동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아이들의 기초 자료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수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아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동시에 그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 더 편하게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좀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걸 좀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적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 활동지 받으실 때 종이로 받으시거나 혹은 뭐 파일로 받으시거나 조금 이제 더 잘하시는 분들은 구글 폼을 이용해서 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각자가 뭐 장점도 있겠지만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편한 건 구글 폼일 거예요. 그죠? 구글 폼으로 받으면 아이들의 텍스트 데이터가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이 다 엑셀 이제 구글 시트죠. 구글 시트로 받아볼 수 있고 그 구글 시트로 받아본 내용을 재가공하기가 매우 편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구글 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단점과 구글 폼은 일방향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줄 수만 있지 그 준 걸 아이들이 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구글 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출하면 수정하는 걸 아이들이 잘 못합니다. 물론 수정 기능이 있는데 아이들이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이 수정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딱 한번 일회성으로 보내고 수정하는 건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 쌓아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학기 이치에서 뭐 매일 혹은 매주 뭐 예를 들면 책 뭐 한쪽씩 읽고 뭔가를 쓰기 혹은 독서 일기라든가 어떤 이제 주기적인 어떤 활동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구글 폼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계속 아이들이 이제 구글 폼에다가 그 데이터를 보내야 되고 선생님은 그 데이터를 또 정리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로 나온 게 이 플랫폼입니다. 물론 물론이죠. 이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쓰는 건 항상 UX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정말 딸깍딸깍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가 가장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우선 명렬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간단하게 명렬표 넣어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시트에선 노란색 부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잘 안 건드셔도 돼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다 입력되어 있고요. 그냥 노란색 부분만 선생님들 사정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학번 이름 넣으시면 되고요. 사용자 설정, 아이디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디 설정하는 부분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사용자 등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등록 창에서 아이들은 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QR코드로 들어왔을 때 이 비밀번호에 있는 걸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옆반 아이들이 가입할까봐 혹은 아이들이 나중에 다른 친구의 아이디로 계속 가입을 할까봐 이 비밀번호를 만들어 놨고요. 아이들 회원가입을 다 시키시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 비밀번호를 바꾸셔야겠죠. 못 들어오게. 네, 이렇게 누르면요. 명렬표에 있는 이제 이름이 맨 위에 뜰 거고요.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이들이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요. 뒤에 아마 홍길동 1번 학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렇게 저장될 겁니다. 요거를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최초에 요거 받는데 1분이면 됩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사진 딸깍 찍어서 다다다닥 입력하면 1분 안에 아이들 세팅이 끝이 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상담 설정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아이들의 상담을 이제 신청을 받고 다음에 승인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받고 싶은 날짜와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이걸 받을지 말지. 이걸 왜 만들어내냐면요. 혹시 나는 원래 이쪽에 받으려고 했는데 급하게 뭐 출장이 생겼다든가 혹은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0번을 입력하면 닫힙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초록색은 내비두시면 됩니다. 상담 기능을 온, 오프 하실지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담이 집중된 주간 3월이나 4월 달에는 이렇게 이 기능을 이용하지만 사실 5월 달, 6월 달이 되면 사실 이 기능이 크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이제 오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만들어 놨고요. 자, 각각의 활동. 네, 활동을 좀 정하게 해놨습니다. 이건 제가 예시로 드리는 활동이고요. 선생님들의 활동이 있으시다면 각자의 활동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진로 독서 활동이 아니고 예를 멘토링 활동을 하고 싶다 혹은 뭐 어떤 주제 탐구 이런 걸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가 그 활동명을 입력하신 다음에요. 그 활동에서 받고 싶은 항목 1, 2, 3, 4 해서 총 10번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글 폼에서 각각의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항목에서 뭘 적어야 될까? 그 다음에 예시는 왜 좋냐? 그냥 주면 아이들 여기다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시를 작성해 주시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화면에선 이 예시가 다 뜹니다. 자, 이렇게 진로 독서 활동, 주제 탐구 활동, 영화 탐구 활동은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요 담임의 한마디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고 싶은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 담임의 한마디라고 만들어 놨는데 뭐 담임 알림사항 아니면 담임이 하고 싶은 말 뭐 이렇게 적당한 이름으로 지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좀 4가지 영역을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수행평가 점수. 네, 그 학생한테만 보여주고 싶은 점수죠. 기말고사 점수 혹은 뭐 생활기록부에 점검할 때 이걸 적어주면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선생님 저 이 활동 안 했는데요.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렇게 보통 사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모든 설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시트 생성을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 아이들이 이제 자료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누르기만 하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스크립트로 자동하게 됐고요. 여기 보면 진로 독서 활동, 주제 탐구 활동, 영화 탐구 이렇게 각각의 시트가 만들어지고요. 아이들의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어떤 화면을 보냐? 이 화면을 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QR코드를 통해서 아이들은 이 QR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주소를 카톡방이나 이런 데 남겨주시면 언제든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장점은 선생님들 뭔가 이제 학급 활동을 하시거나 혹은 뭐 보고서를 받으시거나 혹은 뭐가 있을까요? 감상문 같은 거 받으실 때 언제 빨리 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네, 카톡방에다가 언제까지 입력해. 집에 가서라도 해. 지금 할 필요 없어. 집에 가서 해와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홍길동 1번 학생이었죠. 홍길동 1번 학생이 이렇게 뜨고요. 이렇게 활동이 뜹니다. 상담과 활동 4개가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신청을 한번 해볼게요. 상담 신청을 누르면요. 네, 어디에서 상담을 했는지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지 뜨고요. 여기 신청을 한번 눌러볼까요? 3월 9일 하면 자, 신청이 이제 될 거고요. 신청이 완료되면 이렇게 신청이 뜹니다. 오면 여기에 첫 번째 날에 홍길동 1번 학생이 되어 있고요. 달력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달력에 9일날 오후 1시 운동장에서 홍길동 1번 학생 상담이 있다 라고 달력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달력마다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건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자, 상담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날 상담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 상담을 이렇게 취소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다시 상담 고르는 창이 뜹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미 상담을 신청하면요. 여기에 네, 마감이라고 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을 거고요. 진로 독서 활동 들어가시면요. 뭐가 뜨냐? 여기 예시에 적어주셨던 그죠? 여기에 요 예시에 적어주셨던 이러한 내용들이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임상병리사, 자, 희망진로, 수학교사, 아이들이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관련된 책은 뭐가 있나요? 수학 선생님, 선생님에 대하여 뭐라고 할까요? 책 줄거리. 수학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느낀 점. 수학 선생님 하기 힘들구나. 추천 문구. 이 책 읽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장. 이거 핸드폰으로 당연히 아이들은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아이들의 내용이 이렇게 로그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했구나 하는 걸 로그 창에서 하나하나 선생님들은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이렇게 적당히 선생님들 편하시게 이렇게 늘리시거나 혹은 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 줄 바꾸기 하셔서 이렇게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요, 작성했는데 틀렸다, 잘못 작성했다 하면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 데이터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이번엔 과학교사로 한번 해볼까요? 과학교사라고 하고 저장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과학교사로 바뀔 겁니다. 네, 방금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 수정할 수 있게 좀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정하게 했냐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언제 수정하냐, 몇 번 수정하냐가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이건 생기부 기본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나 좀 수정할 수 있게 좀 열어놨고요. 만약에 기한 제한을 둬야 되는, 예를 들어 활동이었다, 혹은 이런 제출 기한이 있었다 라고 하시면요, 진로 독서 활동은 이제 끝난 거죠. 그럼 여기에 체크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 창에서는요, 더 이상 진로 독서 활동이 뜨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진로 독서 활동이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꺼주시면 됩니다. 자, 담임의 한마디에 들어가 볼까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입력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학생한테 오늘 한마디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담임의 한마디 시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홍길동 학생 1번. 길동아 오늘 좋았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요, 여기에서 아이가 확인을 했을 때 담임의 한마디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담임의 한마디를 들어가면 이렇게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점수도 당연히 남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력하셔서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게 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뭔가 피드백을 주고 싶으시다면 여기다가 일괄로 쭉 입력하셔서 담임의 한마디 들어가서 확인해 라고 하시면 아이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언제든 마찬가지로 이것도 끄고 킬 수 있겠죠. 끄고 킬 수 있고, 좀 더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더 많은 사항을 추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만들어진 활동이고요. 사실 중요한 건 이걸 바탕으로 생기부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생기부 탭에 오시면, 자, 아이들 이렇게 작성한 내용들 있잖아요. 요거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일괄 자료를 모으기를 하면, 예를 들어 난 진로 독서 활동만 모아가지고 쓰고 싶다. 진로 작성을 누르고 일괄 입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 체크가 안 돼 있네요. 이 학생, 홍길동 1번 학생을 한번 종합으로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진로 활동만 모아볼게요. 지금 진로밖에 안 썼으니까. 그러면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진로 독서 활동 일괄 모으기를 하면, 이렇게 지금 뒤에 보이시나요? 이 아이가 입력했던 게 이렇게 남습니다. 지금은 하나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남지만 여러 개를 했으면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를, 그러니까 여지를 드린 건요, 교과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들이 한 활동 중에 이 활동은 진로에 입력하고 싶고, 이 활동은 자율에 입력하고 싶고, 이 활동은 행발에 입력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골라 쓰시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진로 활동을 쓴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진로 독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자율 활동을 좀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영화 탐구라든가 주제 탐구 2개를 찍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생기부마다, 작성하셔야 되는 생기부마다 이렇게 했고요. 마찬가지로 작성은 이렇게 그냥 작성 탭을 누르시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생기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생기부 내용에는요, 당연히 이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물론 내용이 적기 때문에 좀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생기부 예시에 선생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생기부를 넣어주시면요, 훨씬 더 선생님의 문체대로, 선생님의 글 스타일대로 작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교사라는 진로를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수학선생님에 대하여라는 독서를 선독하고 교직 수양아래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깊이 있게 고찰함. 교사가 지녀야 될 직업적 전문성을 단순한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습을 이끌어가는 조력자의 관점에서 물론 거짓말이죠. 내용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많으면 이런 거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기부로 작성해 줍니다.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읽어보시면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을 텐데요. 데이터가 확실히 많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한 활동이 조금 더 내용이 많으면 요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부까지 작성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기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을 갖춘 거고요. 더 많은 기능에 대해서는 연수에서 좀 더 자세하고 그다음에 좀 깊게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담임 이제 활동 종합 플랫폼은요, 담임 활동이죠. 학생 활동 종합 플랫폼은 사실 담임 선생님이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교과 선생님들, 일부분들이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업데이트의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정도만 되더라도 꽤나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은 이렇게 좀 공개를 했고, 이제 요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좀 더 유의미한 이제 학급 활동, 유의미한 뭐 교과 활동,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생계부까지 좀 일원화된 이 이제 시트에서 모든 게 한 번에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좀 주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연수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선생님들의 똑똑한 학교 생활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호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